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등 6개 부처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엔 정성호 의원,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윤호중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현안을 즉시 해결할 실무형 인선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 측은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여러 필요성을 고려해 일자를 정한 거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의 적법 절차를 준수해달라는 의견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냉장고 문 절반 크기의 목표 지점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다른 곳으로 가져갔을 가능성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LG를 물리치고 4위를 굳게 지켰습니다. 롯데는 KT를 이기면서 2위 LG에 한 경기 차로 다가섰습니다. 1,000만 관중을 부르는 야구 열풍의 중심에는 점점 늘어나는 2030 여성 팬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초대 내각 장관의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 업무를 이끌게 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친명의 정성호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는 5선의 윤호중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지명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지명됐습니다. 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내 정책통으로 불립니다. 국가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입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발탁됐습니다. 이 전 총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38년지기로 원조 친명 좌장으로 불려왔습니다. 5선의 윤 의원은 지난 대선 총괄 선대본부장을 지냈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됐는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기업인 출신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습니다. 이로써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초대 내각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민정수석으로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봉욱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사퇴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이어 다시 검찰 출신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사법개혁의 쌍두마차가 될 법무부와 행안부에 정치적으로 중량감 있는 현역 의원들이 임명됐습니다. 이번 2차 장관 인사는 안정적 개혁에 방점을 둔 걸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지방혁신 균형발전 추진단을 이끌었습니다. 윤 후보자는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입니다.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식으로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경우 각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현안 조율에 제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를 받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엔 국회 형사사법체계 개혁 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포석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스타일은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라며 법조인 출신의 38년직이라는 점 등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두 후보자 모두 정무 경험이 풍부한 5선 현역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미완으로 끝났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개혁 추진에 있어 강경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두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적 고려도 깔려 있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장관직에는 부처 또는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실무형 전문가를 발탁했습니다.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라는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해 정치인이나 교수 출신보다 기재부 사정을 잘 아는 정통 관료 출신 구윤철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현재 의료 대란 위기 극복 임무를 맡겼습니다. 탕평 인선도 눈에 띕니다. 장관급 인사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의 친노 친문계이자 이 대통령과 이번 대선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9시까지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소환 날짜를 다음 달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9시까지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당초 지정했던 출석 일정보다는 하루 늦춰졌지만 7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일정 결정은 여러 필요성을 고려해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문제 삼은 파견 경찰의 신문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조사 당시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는 게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특검법에 따라 파견된 사법경찰관의 적법한 권한이라고 맞선 겁니다. 박 특검보는 파견 경찰이 수사 방식의 하나인 조사를 못한다는 건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총경의 신문을 두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식으로 주장하거나 경찰 출석에 불응한 적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포하는 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수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수사 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 3명을 파견 요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검이 합의는커녕 협의조차 없이 문자 메시지로 출석 일정을 일방 통보했다며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적법 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국회에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추경안의 심사 일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리 인준을 막아야 한다면서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게 시간 끌기라고 맞섰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철야 농성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추 총리, 그다음에 장농 총리, 스폰 총리 후보자는 안 되겠다.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 거, 그럼 현금을 장롱에 넣고 썼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예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며 추가 검증을 못 박았습니다. 청년, 탈북민, 분야별 전문가 등을 불러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추경안 심사 일정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고 반발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이틀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원들이 총 50명입니다. 50명이 10분씩 질의를 한다 그러면은 그날 자정이 넘어갑니다. 여당의 정책 질의 일정이 과거 통상적인 수준보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새 정부의 국정 출범을 발목 잡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을 통째로 멈춰 세우는 모습은 협치가 아니라 인사 인질극이자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일 뿐입니다.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불복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추경안 질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야당 주장도 의미 없는 시간 끌기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들을 상대로 집행 계획 등의 질문을 하는 건 불필요한 절차를 늘려 처리를 지연하려는 의도란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민주당은 총리 인준안 통과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단 오는 3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가 수도권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산에서는요, 구름처럼 러브버그 떼가 날아들었습니다. 산 정상이 온통 벌레 투성입니다. 계단 아래가 새까만 바닥인가 했더니 자세히 보니 모두 러브버그입니다. 이 영상을 올린 등산객 전기 파리채를 써보려고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다면서 눈 삽까지 가져와서 쌓인 벌레 사체들을 치웠습니다. 북한산 정상 바위도 앉을 자리 하나 없이 모두 까맣게 뒤덮였습니다. 2022년부터 국내에서 대량 발견된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암수 2마리가 붙어있는 생김새 때문에 러브버그라고 불립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러브버그, 중국의 산둥반도, 칭다오에서 왔을 가능성이 큰데요. 빛을 쫓아서 밝은 도심에 적응하고 또 진화했을 걸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땅을 정화하고 꽃의 수분을 돕는 익충이지만 이렇게 수가 많으니 민원도 날로 늘고 있습니다. 살충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생태계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커서 공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국의 글러스톤버리 록 페스티벌 무대 위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영국의 이스라엘 대사관 또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영국 출신 트렁크 밴드 밥 빌런은 글래스턴베리 공연 도중에 팔레스타인의 자유 이렇게 선창했습니다. 관중들은 다 함께 따라 불렀는데 연이어 이스라엘군에게 죽음을 이렇게도 외쳤습니다. 영국 정부의 우려 속에 연이어 무대에 오른 북아일랜드 힙합 그룹 니캡 또한 팔레스타인 깃발들과 함께 무대를 마쳤습니다. 공연 이후 영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은요, 수만 명 앞에서 박수를 받는 것은 이 발언이 수만 명 앞에서 박수를 받는 건 폭력 미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면서 공개적으로 글래스톤베리 측에 항의를 했습니다. 영국 경찰 또한 수사를 고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글래스톤베리 측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 구호가 선을 넘었다 이런 입장을 냈지만 무대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Right now in Palestine there's a genocide going on and instead we're talking about what one artist or two artists said on a certain stage when really what we should be talking about is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lives being lost in Gaza. 새 차량을 인도받는 과정에도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테슬라의 공장에서 빠져나온 차량이 처음으로 자율주행으로 배송됐습니다. 운전석에 아무도 타지 않은 은색 테슬라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공장에서 출발한 차량이 30분 정도 도로를 달린 뒤에 도착한 곳은 차량을 주문한 새 주인이 있는 곳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공장에서 나와 고속도로까지 달린 뒤에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배달한 건 최초라면서 원격 조종도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테슬라 측은 자동차를 주문한 고객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거라고 밝혔는데요. 차량을 받은 주인도 너무나 신나는 경험이었다 이런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소수의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한 데 이어서 배달 서비스까지 테슬라는 자율주행 관련 기능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전기차,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진땀을 빼면서 또 하루는 10점 차로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주말 이틀 내내 LG 트윈스를 꺾었습니다. 리그 1위 한화는 SSG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류현진은 호투를 했지만 타선의 침묵에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아가 잠실벌에서 LG를 크게 이겼습니다. 0대1로 뒤지던 6회 선두타자 박민의 우전 안타와 고종욱의 좌중간 2루타를 시작으로 김호령, 위스덤, 최형우, 김석환 등이 잇따라 방망이에 불을 뿜으면서 6득점을 올렸습니다. 7회에 LG가 한 점을 더 못했지만 기아는 8회와 9회에 3점씩을 더 달아났습니다. 하루 전 9대8 진땀승에 이어 LG의 12대2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기아 선발 윤영철은 시즌 2승을 따냈습니다. 좀 어려울 경기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타자 선배님들께서 많이 점수를 뽑아주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한 것 같아서 6월 한 달만 보면 15승 2무 7패로 승률이 10개 구단 중 가장 높습니다. 기아는 이날 승리로 2위 LG와의 격차를 2경기 반으로 좁혔습니다. 롯데자이언츠는 홈 부산 사직에서 KT에 10대5로 승리했습니다. 경기 초 매회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한 두 팀의 팽팽한 승부는 5회부터 롯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롯데는 4대3으로 앞선 상황에서 KT 수비진의 연이은 폭투로 추가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6회 말 3점을 더 뽑으며 8대3으로 달아나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이후에도 두 팀은 난타전을 벌인 끝에 10대5 롯데가 승리했습니다. 주말 3연전에서 KT에 2패를 당한 롯데는 기분 좋은 1승으로 3연패를 막았습니다. 프로야구 1위 한화는 SSG 랜더스와 원정 경기에서 타선의 침묵으로 0대2 패했습니다. 부상에서 24일 만에 선발로 복귀한 류현진은 5승 4패를 기록 중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주말 내내 꽉 찬 야구장. 1000만 관중 시대를 맞은 야구 열풍엔 점점 늘어나는 여성 팬들이 있습니다. 승패에 울고 우는 건 여느 팬과 다름이 없지만 양손에 굿즈에 신나는 응원까지 마치 아이돌 공연을 즐기듯 야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한때 프로야구는 중장년층 남성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기가 안 풀릴 때면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구의 인기를 이끄는 건 2030 여성 팬입니다. 올해 야구장을 찾은 관중에서 2030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38.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팬층이 달라지자 분위기도 확 바뀌었습니다. 여성 팬들은 마치 아이돌 콘서트장을 방문하듯 경기장을 찾습니다. 유니폼은 필수인 것 같아요. 선수들 나올 때 흔들면 짝짝이나 인형은 그냥 약간 소장용도 있고 야구장 배경으로 찍으면 이뻐가지고. 경기 전에는 굿즈샵에도 꼭 들립니다. 각 구단들도 여성 팬들을 겨냥해 매년 다양한 굿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프로야구에 입문한 여성들은 야구장의 다양한 재미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빠의 조기교육 덕분에 처음 직관을 SSG로 갔었어가지고 그때 이기고 나서 먹는 거요? 김치말이국수?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더우니까 네. 시원하게. 좋아하는 선수들의 응원가를 목청이 터져라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맛있는 음식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되게 줄이 길어서 포기한 적도 많은데 오늘은 그나마 조금 짧아서. 야구에 푹 빠진 건 국내 여성뿐만은 아닙니다. Good vibe, like people help us to find the good location for tickets, so it's really friendly. It's good. JTBC 김민관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한 것인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기 조종사들의 냉장고 문 절반 크기의 목표 지점을 정확히 타격했다면서 핵시설이 완전 파괴됐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공습 전에 농축 우라늄을 미리 옮겼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형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정밀 타격에도 핵 프로그램을 고작 몇 개월 지연시키는 정도에 불과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하 30층 깊이까지 파고들 수 있는 초대형 관통폭탄 벙커버스터가 이란 핵시설을 파괴해 핵 야망을 종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say half the size of a refrigerator door from
50,000 feet up in the air, going at a rapid speed because they're going very fast when they're over a pretty rough territory, and they hit it every single time. 이란이 공격을 받기 전 농축 우라늄을 다른 곳으로 가져갔을 가능성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이 몇 개월 내로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Do you have any idea where that was moved and if it was moved before the attack? So some could have been destroyed as part of the attack, but some could have been moved. So there has to be at some point a clarification.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각국의 서한을 보내 25%, 30% 또는 10%의 관세 부과 방침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형구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남부지방엔 폭염경보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도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광주 34도, 경주 3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후 들어선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